안녕하세요, 콜미진입니다. 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2년 차 직장인. 안녕하세요. 유튜브 봄입니다. 대체 유튜브를 얼마나 보면 유튜브 봄이라는 채널까지 만드는 거예요?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런 저에게도 최근 제 유튜브 시청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급히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해외여행 채널만큼이나 자주 보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바로 해외에 사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 브이로그입니다. 보다 보면 어느새 멀리 사는 이웃 같고 친구 같고 친구 동생 같고 그렇거든요. 이거 여담인데 예전에 한창 활동하던 김건모님을 어떤 아버님이 공항에서 보시고는 친구 아들 정도 되는 줄 알고 너 어디 가냐? 하고 인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언젠가 이분들을 우연히 만나면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제 유튜브 시청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요. 아니, 일본에 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안 했어요? 헐,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캐나다에 사는 그냥 워킹맘이라면서요. 그냥 소소한 브이로그 찍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신 분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의 반전 가득한 일상, 제가 이걸 어찌 또 그냥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사실은 전편에 이어서 여행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 날씨도 좋고 해서 여행 계획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심사. 먼저 소개할 채널은 캐나다 이민 20년차 이상의 콜미진 채널입니다. 한국인 아내가 캐나다인 남편을 만나 캐나다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승무원으로 일하는 아내, 남편 쉐인, 거기에 예쁜 딸, 아들, 그리고 여름이면 호숫가 마을 별장에 가서 보내는 주말들, 그리고 그때마다 보조 출연하시는 시부모님들, 그러한 일상을 중심으로 한 브이로그입니다. 벌써 특별한가요? 헌데 이 채널은 이런 일상들을 그림처럼만 보여주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펜션이나 캠핑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짐 싸고 풀고 밥하고 치우고 다 엄마 아빠들의 노동과 희생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니 보는 사람 입장에선 우린 보기만 해도 되니 좋죠. 약간 인간극장 보는 느낌? 이러니 제가 끊지를 못하는 거죠. 남편인 쉐인이라는 분은 마치 마을 모두의 아들 같은 분이세요. 어쩜 그리 사람에게 친절한지. 서양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노 조절 안 되는 외국인도 진짜 많고, 사실 제가 처음 이 채널을 보게 된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제가 보던 다른 채널을 통해서였는데요. 구독까지 하게 만든 건 이분이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직업이 무려 승무원이라는 것도 신선했지만 저는 그보다 왜 다시 직장을 선택했는가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을 멋있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헌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콜미진 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저도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나 하나 없다고 세상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만약 어느 날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겨 제가 갑자기 없어져도 아이는 제대로 학업을 마치고 자기 삶 잘 살아주길, 가족들도 너무 무너지지 않고 일상에 큰 지장이 없길, 그런 걸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나갔나요? 아무튼 나 하나쯤 없어도 모든 것이 조용히 흘러가는 세상을 저는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너무 좋았던 드라마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묻어가는 행복? 합창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입만 뻥끗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하는 대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맥락은 다르지만 저는 점점 그런 걸 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콜미진 채널에선 구독자가 몇만, 몇십만이 될 때마다 가족들이 그 순간을 함께 카운트하며 기다리는데 그런 영상도 전 보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좀 부끄럽기도 해서 무슨 비밀 첩보 영상을 찍듯이 몰래 촬영하는데
이런 제게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까요? 하고 잠시 생각하게 되네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런데 세상에 며칠 전 영상은 이분 제목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소설가가 된 한국인 아내? 등등. 저는 이걸 쿠킹 멘트쯤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클릭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 콜미진 님이 소설을 쓰셨고 책이 출간되었다는 소식. Oh my god, honey. Come here. Come here. So pretty, 그렇다면 소설가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분 승무원이 되었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생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느 날 승무원이 된 건데 사건 중에서도 대박 사건이죠. 그런데 이번엔 무려 소설가라뇨. 구독자인 저에겐 놀람을 넘어 대반전이고 큰 충격이었어요. 영상에서 본인의 소설책 출간에 관한 썰을 푸시는데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이 채널을 계속 본 이유가 이거였네. 맞아요. 이분 영상을 보면서 늘 느끼던 게 대본 없는 일반인 일상인데 나레이션이나 말들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구성 자체가 좋았다고 할까요? 약간 인간극장 보는 느낌? 소소한데 계속 보게 되고 문득문득 궁금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 이분 문창과 출신에 그때 이미 교수님들이 계속 소설을 쓰라고 했던 분이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 분야 지인이 좀 있지만 사실 제 기준에 문창과 가는 친구들은 국문과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창과라는 거 하나에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봤구나. 그렇다고 해서 소설가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단지 유튜브를 보고 먼저 출판사에서 에세이 집필을 제안했고 다시 출판사가 소설 쓰기를 제안했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나라 출판사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소설까지 갈 실력인지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본 걸까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재능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유튜브인 콜미진 채널 구독자님들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 저도 사실 제 재능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들어 유튜브 하다 재능 발견했다거나 발견당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참 부럽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에 새삼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동시에 살짝 좀 자괴감? 그런 것도 들죠. 나는 뭐하고 살았나 하는. 왜냐면 이미 유명인이거나 스타로 제가 알게 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기분이 좀 더 묘하던데요. 근데 없던 재능이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나 어떤 것에는 결국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의 경우도 그러한 것들이 이미 생활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게 아닐까 해요. 저는 그저 그 결실의 순간을 보게 된 것뿐이고요. 유튜브는 바로 그런 날 것을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재밌는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 소개할 채널은 일본에서 직장인이었다가 최근 자칭 백수가 되었다는 일본 생활 12년 차의 정세월드입니다. 제가 이분 채널을 처음 언제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냥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는 어느 한국인의 일상 채널쯤으로 생각하고 봤던 것 같아요.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은 느릿한 말투, 툭툭 던지는 건조한 일상평. 그게 매력인 채널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완전 힘 빼고 전혀 꾸미지 않는 느낌. 난 언제 저렇게 힘 빼고 살아봤던가의 느낌? 그런 생활감이 저는 좋던데요. 낡은 추리닝 입고 편의점 커피 들고 다니고 슬슬 동네 산책 가고. 근데 그 동네가 도쿄라는 게 함정? Nice. 주말엔 근교 여행 다니고 볼거리가 우선 많잖아요. 약간 일본 사는 친구 남동생한테서 나오는 정보를 얻는 느낌? 그게 정세월드의 진짜 킥이거든요. 이런 건 일본 장기 체류자가 아닌 일반 여행 유튜버라면
보여주기 힘든 이야기들이잖아요. 재난 대비 문화도 그렇고 동네 이야기, 오래된 숙소, 일본 사람들만 알 법한 생활 정보들. 근데 그걸 힘 안 들이고 툭 던지듯 풀어내니까 오히려 귀 기울이게 되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어찌나 본인을 평범하게 묘사하던지 저는 보는 입장에서 참 성실하시구나. 와, 그런데 이분 유튜브랑 진짜 잘 논다. 유튜브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는데. 내 이름은 밥통, 도쿄 12년차 밥통. 내 이름은 껍질깎기, 정세집 12년차, 이제는 잊혀진 존재. 어느 날은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인수인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도,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알고 보니 이분 커리어가 엄청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LG 디스플레이에 취업이 된 것 하며 LG전자, 라인 도쿄, 스마트 뉴스, 배달의 민족 일본, 오늘의 집 일본 법인 대표?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거 아니고 그냥 직장인 아니고 그냥 친구 동생이 백수 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날 댓글 진짜 난리였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배신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괜히 이 채널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역시 내공이 느껴졌었어요 하면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정세월대는 약간 낌새는 있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도쿄의 어느 지역에 아주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엔 그냥 이분이 이런 관련된 일을 하나 보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의 집 일본 법인 대표였다고 하니 영 틀린 건 아니었지만 결국 제가 못 알아챘을 뿐 원래 그만한 내공과 취향이 있던 분인 거죠. 콜미진 채널이나 정세월드 역시 그분들이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감춰지지 않은 뭔가가 있던 걸 거예요. 그게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걸 거예요. 누군가가 발전하는 데는 정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타인의 인생을 알아간다는 건 정말 반전의 연속 같아요. 그리고 그 반전이 꼭 엄청난 성공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의 서사와 깊이를 알아가는 재미?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또 그런 마음 덕분에 그래 나도 분발해야지 싶기도 했고 어쩌면 제가 보는 채널들이 저한텐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요즘 야외 활동이 많아져서 손도 엄청 까매지고 얼굴도 안 나오는데 이제 손까지 감춰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나둘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대체 언제? 그럼 전 이만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